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 직테크. 오늘은 공공분양 엠벨리 9단지를 대비해서 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이게 마곡지구가 1차 분양이 있었고 2차 분양이 있었는데 이건 2차 분양이에요. 2차 분양이 2015년에 진행이 됐었고 높은 경쟁률을 보였었어요. 그 커트라인을 한번 보시면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장이 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월 10만원 정도씩 부었을 때 그 부은 금액의 총액으로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일반 분양이 가장 인기가 높은 59제곱미터가 2,200만원이죠.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예, 2,200만원이었어요. 8단지가 위치가 좋아서, 그리고 이제 25제곱미터가 엠벨리 자체에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높은 금액의 청약통장이 59제곱미터에 몰렸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지의 규모가 떨어지는 그 단지나 아니면 입지가 조금 차이가 나는 단지들은 좀 금액이 낮고요. 뭐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대동소이하고 그러나 가장 높은 건 2,200만원. 사실 뭐 월에 10만원씩 붙는데 1년 부어봤자 120만원이에요. 120만원을 웬만한 뭐 신혼부부가 부어서는 부을 수 없는 금액이죠. 뭐 한 20년 보고 부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릴 팁은 여러분들 집에 부모님 혹은 집을 마련하신 형님이나 이런 분들의 청약통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통장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통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에요. 이게 제가 15년부터인가 이걸로 이제 통합이 됐어요. 그전에 무슨 청약 저축도 있고 부금도 있고 뭐 예금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건 청약 저축 중에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품입니다. 이게 15년부터 중단됐으니까 그 기존에는 부모님들이나 가지고 계실 수 있겠죠. 보통 뭐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없으실 건데 이 통장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더라도 자식들에게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주냐? 그 지금의 그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은 뭐 양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양도가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시면 명의 변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혹은 가입자가 결혼한 경우 배우자에게 변경 가능하고 이 부분인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은 아버님이 세대주신데 아버님이 세대주를 자식한테 줄 수가 있어요. 간단한 신고로 그렇게 주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엔 그 변경된 세대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세대주를 딸한테 주고 그 딸이 다시 세대주를 배우자로 줘서 자기 그 배우자에게도 넘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뭐 아들한테 줘서 그 아들이 다시 그 뭐 와이프한테 줄 수도 있고 그 와이프가 다시 그 자식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를 변경해 가면서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다시 돌릴 수도 있고 자유롭게 세대주를 변경함으로써 가능하죠. 근데 제약사항은 그 같은 세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위장전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장전입으로 했다고 해서 이 명의 변경된 게 다시 돌아가냐? 그 경우는 법린 따져봐야겠지만 아마도
예, 이 넘어간 것은 그냥 유지되는 상태로 불법 전입에 대한 페널티만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통장이 부모님 세대부터 가지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을 했었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군대에서 어떤 책을 보면서 여기에 이런 저축을 가입해야 나중에 뭐 금리도 낮지 않지만 나중에 집을 공공 분양을 받을 때 도움이 된다더라 라는 글을 읽고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아버지 제가 지금 군대에 있으니까 가입을 대신 해주세요 라고 해서 아버지가 가입을 하셨었고, 그게 지금 한 1700, 1800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통장이 있긴 한데, 저는 어차피 이제 분양에 대한 자격이 안 돼서 이미 공공 분양을 다른 루트로 가입을 했죠. 다른 루트로 이제 당첨이 돼서 조건이 안 돼서 지금 아직은 계속 붙고만 있는데, 향후에 뭐 무주택이 되거나 저희 부모님이 무주택이 돼서 한 번 다시 공공 분양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 쓰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제가 군대 갔다 온 지가 뭐 꽤 됐으니까, 그래도 1700, 1800 모았으니까 향후에 뭐 좀 더 모으면 언젠가 한번 쓸 수 있겠죠. 그런 통장이 있는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각자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로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8단지 같은 경우도 당첨되신 분들은 수억 벌었거든요. 엠벨리 9단지도 뭐 주변 시세에 한 80% 뭐 이런 선으로 나오겠죠. 뭐 70%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시세 대비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사실 8단지를 잠깐 보시면 이때 뭐 공급하는 세대수 같은 게 나와 있고 죄송합니다. 분양가를 보시면 59제곱미터가 4억 2,500이 최고가였어요. 지금 근데 거의 10억 가죠. 84제곱미터도 5억 5천대였는데 이것도 뭐 물론 10억 정도 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 평형에 상관없이 5억 정도는 벌으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한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한 70%뭐 7억대, 6억대, 7억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3억 정도는 버는 거니까 로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부분까지만 팁을 드리고요. 이제 분양을 받기 위한 전략에 대해선 다음 방송에서 다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